두 분한테 좀 질문이 있어요. 그쪽에 손말이 있다는 걸 알고 계셨나요? 좋은 질문. 눈이 빛났어요. 아니, 저도 제가 이제 대학원을 수어 교원 전공을 하다 보니까 그 수어의 유래에 대해서 좀 공부를 했었어요. 이제 소묘사 선생님도 공부하실 때 아시죠? 이게 수어의 역사에 대해서 시험공부만이라고. 아시지 않으세요? 그리고 본인들의 언어이시니까 그 역사에 대해서 알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 제가 아는 사는 이제 그 선교사님 계시죠? 로제타 월 미국 선교사님이 이제 평양에다가 그 농인 시각장애인 이제 학교를 세웠는데, 거기서
그 당시는 이제 중국을 통해서 선교사님이 많이 왔었거든요. 그래서 그 로제타월 선교사님이 중국 수화를 배웠어요. 중국 수화를 배워가지고 처음 이제 그때가 1906년인가 8년인가 될 거예요. 그때 이제 중국 수화를 많이 가르쳤죠. 그러다가 이제 일본이 한국을 이제 점령을 했잖아요. 1919년에. 그때 이후로는 이제 그 중국 수화가 거의 사라지고 이제 한국 수화만, 아니 일본 수화만 남게 된 거죠. 일본 수화가 가르치고 이제 점점 퍼지게 됐고, 그러다가 이제 분단이 됐잖아요. 분단이 되고 나서 그 북한의 그런 이제 사상이나 이런 것들이 그거잖아요. 주체 사상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들은 외래어도 자기들만의 우리는 버스 하면은 영어로 쓰잖아요. 버스 텔레비전 다 영어인데 그 사람 주체적으로 다 자기들만의 방식으로 언어를 만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수어도 한국에 괜찮은 수어가 있네 하고 또 미국 수어도 괜찮네 이걸 따라서 하는 게 아니라 자기들이 만듭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요. 그래서 분단의 아픔이 상당히 좀 크다고 저는 이제 생각합니다. 저도 이제 공부하면서 이제 느낀 거는 요즘에도 미국 수화나 국제 수화를 이제 이것도 원래 미국 수화인가요? 네. 의사 수화인 게. 그리고 아까 그 대표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한국에 없는 수화가 많잖아요. 저도 이제 고민했던 게 왜 아리랑이라는 수화가 없지? 이 아리랑은 한국을 대표하는 거잖아요. 책 보셨죠? 근데 저는 이렇게 표현을 했었는데 북한 수화는 이응이잖아요. 아리랑이 이응, 노래. 이거를 그래서 저는 이제 이런 걸 좀 권하고 싶더라고요. 이렇게 농아인협회라든지 국립어원에 이제 수화 담당하시는 분한테 미국 수화나 일본 수화 이렇게 국제 수화를 차용해서 쓰는 것보다 북한에 좋은 게 있으면은 그거를 가져와서 사용하면 좋을까 생각을 하고, 그러면은 이제 언어 통합을 할 때, 연구를 할 때, 남한 측에서 우리 수어를 쓰고 있네? 그러면은 더 이렇게 분위기도 좋아지고, 더 모임할 때도 막 사람들이 자꾸 시작하잖아요. 그래서 교류도 더 잘 되고, 이게 한 나라의 언어가 이렇게 소멸되기보다는 오히려 더 그래서 저는 서로 도움이 되는 윈윈이라고 하잖아요. 그런 상승작용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해서 다음에 언어를 만들 때 그런 수를 좀 차용을 해서 이렇게 만들면 좋지 않을까. 공부하시니까 아시잖아요. 한국은 은행 하면 은행가 돈하고 집 하잖아요. 북한은 그냥 돈집이에요. 공부 너무 간단하고 돈집. 그래서 수어 통역을 할 때도 단어가 두세 개 연결해서만 복합어가 대신에 하나만짜리 북한 수어를 쓰면 이제 조선 소반을 사용하게 되면 수어 통역할 때 시간도 단축되고 더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교류에 그런 장점이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언어는 고정되어 있는 게 아니거든요. 남쪽에서의 수어도 계속 변화하고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휴대폰에 대한 수어도 계속 변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현재는 터치폰이니까 이렇게 하지만 예전에는 이렇게 했었고 그보다 예전에는 이렇게 했었고 시대의 경제나 사회나 문화적 발전에 따라서 수어도 계속 변하거든요. 이것은 북한도 마찬가지라서 북에서 출판한 조선 속말 관련한 책들을 비교를 해보면 2005년에 출판한 거, 2015년에 출판한 거, 2017년에 출판한 것들 같은 말들을 비교해보면 수어가 조금씩 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남쪽이든 북쪽이든 모두 다 수어와 속말이 고정된 게 아니에요. 각기 이제 시간에 따라서 각기 지역의 상황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서로 교류가 된다면 훨씬 더 수어, 속말 모두 다 풍부해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제가 또 궁금한 건 저도 이제
수어를 배우고 있는데 제 수어 선생님은 많이 젊으세요. 20대 초반이신데 제가 책에서 보는 수어랑 다른 걸 자꾸 가르쳐 주시거든요. 그래서 제가 책 보여주면서 이거 아니에요? 하면 에이 그거는 어르신들 수어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남쪽에서도 세대별로 그리고 지역별로 수어가 다르기 때문에 북쪽도 어느 한 가지 손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지역별로 수어가 다를 거고 이 형태가 또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최대한 자료가 많이 모아져야 우리가 서로를 이해하고 파악하는 데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 남한 수어하고 북한 조선 선말 수어책이 지금 두 곳 있다는 건 아시죠? 한국에 두 곳 있다는 건 아시죠? 2021년에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이 책 보시면은 내용이 뭐 인사, 뭐 일상, 뭐 스포츠, 뭐 음식, 우리 한국 수어책처럼 똑같이 그런 분야별 나와 있었어요. 그래서 남북 수어의 차이점을 이렇게 비교 딱딱 해놨어요. 이렇게 해놨으니까 이렇게 볼 수 있을 거고요. 이거는 제가 그냥 올해 만든 건데 그냥 의료의 그런 차이가 가장 심하기 때문에 그냥 만들었고요. 그래서 그 탈북민 농인하고 이야기할 때 그분은 평양 농인이 아니고 이제 지방 출신의 농인이기 때문에 좀 다르다고 그러더라고요. 우리 지방이 이렇게 안 쓰는데 그래서 평양수하고 우리도 남한에서도 서울수하고 지방도 좀 차이가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북한도 그래서 좀 자주 쓰이는 거는 이제 평양수 하나 넣고 이제 그분이 쓰는 이제 지방에 쓰는 수 이렇게 두 개씩 놓기도 좀 했었거든요. 그리고 유튜브도 지금 선발소는 아시죠? 독일에서 그 조혜미 선생님이 지금 하는 거 있고
그리고 이제 한국수 조선선말 이 책을 만드신 이제 목사님께서 유튜브로 이렇게 조선선말 남북 수어 비교하는 유튜브를 이제 이번 달에 처음 시작했어요. 지금 이제 두 번째 영상까지 나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선생님이 예전에 계셨던 이제 별의말 TV에서도 그리고 대푼누리하고 좀 같이 남북 수어 비교 그 유튜브를 하고 있으니까 공부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마 오늘 참여한 계기로 인해서 아마 남북 그런 수어를 연구하는 학자가 되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해보네.